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운영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듣기 위해 스모로직 코리아 천상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먼저 이게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스모로직 코리아에서 삼성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인식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발표를 해주실 주제와 이 회사가 잠깐 낯설 수도 있어요. 네네. 스모로직 코리아. 아직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스모로직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0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실제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모든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드는 로고들을 추적해서 그 로고들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혹은 좀 더 효율적인 현상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로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그다음에 부하가 증가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머신러닝 베이스로 서로 간의 관계나 혹은 연관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을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으로 전체 디지털 비즈니스를 개선할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런 실시간 분석을 오늘 주제에서는 Continuous Intelligence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실시간으로 보통 이게 배치 방식으로 과거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 비결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나중에 저희 이제 제품 소개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의 기반으로 해서 스케일 아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든지 늘어나더라도 그 늘어난 대용량의 로고 데이터나 혹은 매트릭 데이터들을 스모로직 클라우드 쪽으로 넘길 때 스모로직 클라우드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해서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들을 바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제 발표를 한번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크게 세 개 주제는 Continuous Intelligence가 왜 필요하게 되어 있는지 이미 고객분들이 지금 저희 쪽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스모로직이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대용량의 로그와 매트릭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훨씬 효율성을 가져줄 수 있는지를 기술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 기업이 이 스모로직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툴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비즈니스는 현재는 많은 고객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2, 3년 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좀 더 빨리, 고객의 요건에 빨리, 시장의 변화에 빨리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산출물로 나온 게 맨 왼쪽에 있는 이제 폭포수 형태의 개발을 많이 했던 하나의 서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업무를 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가 차츰차츰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분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결국에는 그 모든 서비스들을 API 레벨로 떨어뜨린 다음에 RESTful API, 그러니까 일반적인 TCP/IP 세션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가 서비스가 자기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모듈과의 연동을 정의되어 있는 API 그 룰에 의해서만 통신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적용하는 부산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에는 서비스들이 하나의 로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모든 모듈들이 떨어뜨리는 로그와 매트릭 그리고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버든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다들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그 세분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한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해당 모듈의 향상점을 어떻게 찾을 건지, 혹은 커스터머가 접속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 게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장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맨 하단에 있는 IoT 로봇이거든요. 오른쪽은 아마존의 그 물류 창고이고요. 실제로 이 물류 창고에 있는 물류들을 옮기는 데는 저런 조금 우리 테이블보다 조금 작은 그 로봇들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물류 창고로 돌아가야 위치에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배송이나 잘못된 곳에 놓여져 있는 물류 로스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IoT 환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 하나하나의 로봇의 상태, 그 로봇의 메인터넌스, 로봇이 어떤 루틴을 타고 가서 어떤 출발지에서 어떤 배송지로 가는지를 물건을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혹은 몇 대를 갖다 놨는지, 이렇게 복잡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을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IoT 기반에 로깅되어 있고 그 로봇이 움직여서 발생한 트래킹하는 걸 다 추적해야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외국 사례를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 사례를 제가 이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로켓처럼 빨리 배송하는 업체의 물류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이미 네네 C 기업이고 C 기업인데 이 자료는 이제 슬라이드 쉐어에 이제 어떤 그 쿠팡의 개발 담당자분이 자기의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바꿨고 애플리케이션은 또 어떻게 바꿨고 기존에 온프라미스에 있던 것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저렇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로화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듈들 서비스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하나의 모듈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모듈들이 올라가 있는 서버가 어쨌든 서버로 되어 있으니까 서버가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구성을 해두면 저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폴트들을 추적해야 되고 매일 300여 개씩의 새로운 버전의 인스턴스들이 코드들이 실행될 때 어떻게 그것을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장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게 성장하고 있는 저 기업은 이미 우리보다 빨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인스턴스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쿠팡을 비롯해서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나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관리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아키텍처가.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요 장표의 얘기인데, 서비스를 저렇게 분리해 놓으면 개발자가 내가 코드를 한 줄 바꿈으로 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론 서비스와 서비스는 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를 보내고 정보된 값을 받고 피드백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서 팀이 각각이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인 비즈니스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방지하려면 하나의 대시보드나 하나의 툴로 하나의 정보를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든지 그 전체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결되었을 때 나의 모듈이 정상인가? 내 모듈이 뭔가 바뀌었을 때 다른 서비스라는 모듈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인식해야지만 그렇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개발자 한 분이 코드를 바꾸고 내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의 로그를 전부 모아서 내가 했을 때 저긴 뭐가 바뀌었고 그렇죠. 여긴 또 뭐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방편은 뭐냐면 이제 F1 같은 이제 차량이 이제 더기로 들어오면 네. 수리를 할 때 이 헬멧을 쓰신 분들이 바퀴도 바꾸시고 네, 패드, 맞아요. 브레이크 패드도 바꾸시고 주유도 하시고 뭐 그다음에 드라이버의 상태는 좋은지 상태도 점검하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각각의 툴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 툴들을. 그러니까 데브옵스는 목표는 우리의 서비스를 빨리 마이크로 서비스로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처럼 언제든지 용량이 늘어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환경으로 옮기고 거기서 나온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시 또 좀 더 개선된 버전으로 둘 때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바꾸는 툴도 필요하지만 네. 그 타이어를 바꿨다라고 기록한 결과를 누군가는 대시보드로 취합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타이어가 얼마나 달았어. 그래,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꾸지 말고 다음 턴에 바꿔. 라는 거를 함으로 해서 다른 팀의 차량보다 우리 팀의 차량이 좀 더 빨리 덱을 나가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몰로직은 지속적인 추적 관리, 그러니까 Continuous Intelligence라는 게 저는 이제 지속적인 추적 관리라는 말로 좀 바꿔봤는데, 인텔리전스,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그런 툴들이 내려놓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내려놓는 정보들을 가지고 스몰로직을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게 만든 거를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 있는 개발자도 보시고, 오퍼레이션도 보시고, 보안 담당자도 보시고, 서포트 조직도 보시고, 우리 사장님도 보시고, 대표님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이 우리 서비스 나오는 모든 현황 상태를 확인해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하단의 기술이 인프라 운영팀이라면 노드가 잘 살아있는지, 보안 담당자라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서 보안의 이슈가 없는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개발자가 내 코드 잘 돌아가는지, 내가 넣은 코드대로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처음에 접속해서부터 마지막에 트랜잭션 끝날 때까지, 오더 끝날 때까지를 다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스몰로직이 어떤 솔루션인지를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쉽게 표현해서는 이제 실시간 전수 검사를 하는 툴이다라는 말을 이제 저희 내부에 이제 프리세일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머신 러닝 베이스로 혹은 자동으로 패턴을 인식해서 그 패턴을 줄여줘서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실시간 네이티브 분석 툴이다가 핵심이고요. 클라우드다 보니까 용량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뒷부분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수축하는 솔루션들이랑 비교하는 항목이 있는데 모든 타입의 데이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뭐 시스 로그나 유닉스의 로그나 아니면 뭐 HTTP 로그나 웹 로그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의 인폼 로그, 뭐 트랜잭션 로그 이런 것들 다 그다음 오픈 소스의 어떤 제품의 로고들을 다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2010년도부터 AWS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WS 장점은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신속하게 노드를 정설해서 스케일 아웃된 성능을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고객사에서 발생한 로고나 그다음에 매트릭 정보들, 뭐 성능 지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받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성능 쭉 다 받아서 잘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다 보니까 그러면요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비용은 어떻게 되냐 물을 수 있는데 그것도 피크 용량이 아닌 그날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용량을 내가
로그 데이터를 넣었냐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 그 내부에서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랑 세큐리티 인텔리전스랑 그걸 내가 선택해서 또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개발자,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 그리고 우리 뭐 사장님,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 뭐 저희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하나의 대시보드에 가지고 공통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보고 우리의 서비스가 잘 되게,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잘 되게, 우리의 트래픽이 얼만큼 증가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로그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침입을 했다거나 혹은 트래픽이 피크를 쳤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혹은 원인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쉽게 볼 수 있게. 그리고 빌트인 시큐리티 플랫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SIEM이라고 하는 솔루션 하나를 작년에 그 어콰이어 해가지고 네. 그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내놓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도 저 시큐리티 플랫폼을 자사의 계열사 혹은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SIEM을 쓰겠다고 하시는 데가 있어서 아예 보안에 전문적인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때 어떻게 수집하냐. 그러니까 왼쪽은 설치를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를 한 대, 서버를 한 대,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맥 같은 거를 준비하신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스모로직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고 네. 스모로직 에이전트가 직접 스모로직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네.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방식인 거고요. 기존의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인스톨을 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은 우리가 그냥 AWS를 쓰고 있어 라고 네. 하면 스모로직의 AWS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거기 세팅만 하시면 그 우리가 설치해서 쓰고 있는 뭐 옥타나 뭐 MS 오피스 365나 혹은 뭐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뭐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드라이브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세팅만 함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나는 내가 데이터를 넣고 싶어 라고 하면 그 해당 제품이나 솔루션이 제공하는 HTTP 그 웹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엣지 포인트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곳에다가 세팅을 해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스모로직의 엣지 포인트로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로직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머신러닝 베이스로 이제 뭐 캐큐레이팅 해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다른 사스나 뭐 클라우드들도 다 수집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그림들이 다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서비스들의 지원 여부는 저희가 이제 그 서포트 리스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핵심은 저런 그 제품들의 로고를 저희가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내가 로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내가 어떻게 화면을 만들 거냐라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노하우기도 하고, 네. 그걸 저희가 그 저희 UI에 들어오시면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시고 그 설치된 템플릿을 로딩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가 만들어둔 그 데이터들, 쌓아둔 데이터들 읽어 오시면 그걸 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SaaS 서비스다 보니까.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작년에 2020년도에 입사를 하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로고 리듀스라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제품을 제공하거나 혹은 뭐 JTBC에 근무할 때 그 장애가 발생해 로고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세히 이렇게 한 줄 꼼꼼히 봐서 뭔가 좀 이상한 내가 좀 인식하지 못했던 게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그 패턴을 찾아서 찾는 작업을 하면 뭐 짧게는 뭐 20-30분, 많이 걸리면 뭐 하루 이상도 걸리시기도 하거든요. 문제 파악할 때. 그런 경우에 로그 리듀스라는 걸 제가 탁 누르면 비슷한 패턴을 탁 서팅해가지고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접속해서는 안 되는 서버에 누군가가 접근을 시도했던 흔적이 남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네. 그 한 번이 수십만 건이랑 비교해서 수십만 건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보여주고 똑같이 한 건씩이라는 맞습니다. 똑같이 한 건이에요. 그냥 내가 원래라면 로고를 쭉 VI를 열어서 쭉 한 칸 엔터 치면 뭐 화살표 누르면서 직접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만 두 개를 노멀한 거 10만 개랑 좀 다른 거 두세 개가 툭툭 뜨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지? 하는데
원인을 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90% 이상의 MTTI는 MTTR인 I가 아이덴티파이고 R이 리졸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타임을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얻는 효과는 고객이 만약에 기다리고 있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네. 그때 내가 기존에 10시간 걸리던 걸 내가 1시간에 해결해주면 고객이 너무 좋아할 거잖아요. 그 고객이 서비스를 사는 고객이라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고, 내부에 개발하는데 뭔가 일을 못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열흘 할 걸 하루로 제가 줄여드리는 거니까 훨씬 빨리 경쟁사보다 정보를 더 서비스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 컴페어 같은 기능은 뭐냐면 버튼 하나로 내가 한 달 전, 뭐 하루 전이랑 비교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다른 증상이 있었던 거를 비교해서 그게 뭐가 달라. 야, 어제는 트래픽 잘 되는 게 100건이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게 50건이야. 네. 그럼 뭐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너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약간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아웃라이너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웃라이너 옵션을 펑션을 써서 저 위에 이제 그 쿼리 문들이 있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 다 쿼리 문들이거든요. 조그만 것들이. 그 쿼리 문 안에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펑션을 넣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쭉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치는 게 이런 형태로 튀어서 요건 정상이야 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특정히 리얼타임으로 튀었어요. 그럼 바로 알람이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징후를 빨리 인지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문제가 언제 생겼는지, 어디서 생겼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프로액티브 어널리티스는 이제 리얼타임 아웃라이너에서 조금 발전된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오늘은 트래픽이 넘칠 것 같아. 몇 시에.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왜냐면 리듀스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고 컴페어를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웃라이너로 기준점을 잡으니까 그 기준점이 야 내일 모레 되면 이달 말쯤 되면 이달 말 25일에 넘칠 거야 라는 거를 프로텍션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이제 한글로 잘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온프라미스에서 할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센터 내에서 하드웨어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 되고 구매하면 그 기능을 개선하려면 언젠가 내가 새로 설치를 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스몰로직은 클라우드에 항상 저희 엔지니어링 팀들이 붙어서 그 아키텍처를 잘 개선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계속 새로운 그 기능들이 이네이블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네이블 되면 릴리즈 된 결과를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 드리고 최근에 뭐 삼성에도 저희가 뭐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잘 돼서 다음 주면 되니까 쓰세요 라고 알림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런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용량만큼만 쓰시기 때문에 하드웨어 투자 비용 필요 없이 사용료 베이스로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 표준의 보안 규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크나이트라고 하는 원래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툴들을 많이 개발했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심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모든 그 보안 규격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보안 규격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요건을 맞춰서 어떻게 어떤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걸 국제 표준 혹은 국내 표준으로 국내의 그 뭐 인정이나 이런 걸 확인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뭐 언제든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드리고 스케일 아웃해서 성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데이터가 쭉 늘어났을 때도 저희는 평균 용량만 가지고 가금하기 때문에 그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AWS 전 세계 모든 리전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표준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고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소스 제품으로 뭔가 구성을 하실 때라면 로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대부분의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대시보드들이 지금 보이는데 저게 국내에 이제 저도 이제 운영을 할 때는 큰 이제 모니터를 TV 같은 걸 이제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국내 혹은 국외 제품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막 구성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간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발주할 때 인건비를 계산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보통 맞추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고 원하는 거를 직접 바꾸시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써보시면 버튼 하나 누르면 숫자를 뭐
파이 차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 같은 거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그 간단한 쿼리문 같은 것들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SQL 쿼리문을 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저기에 이제 들어가서 에디터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쿼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바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나 필요한 변수를 바로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쓸 수 있고. 요 다음에 기능들은 최근에 스몰로직이 이제 많은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트레이싱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인프라 부문의 대시보드를 많이 로그를 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추적하는 겁니다. 네.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된 그 로직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고객들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로그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시면 스몰로직의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 기반으로 세팅만 해 놓으시면 그 데이터를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세 가지의 이제 오렌지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푸른색이었다가 다시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우리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트랜잭션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는 뭐를 쿼리를 어떻게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어떨 때 그 부분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끝났냐 이런 거를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분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 코드를 만들어둔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변화를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서비스가 요청을 했고 어디에 데이터를 갖고 왔고 어디에 버든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끝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그거를 저 오른쪽에 파드를 버튼을 누르시면 그 파드가 뭐 로드가 많이 걸려있으면 색깔이 좀 진해지고 네. 그다음에 빨리 진행이 끝났으면 좀 푸른색으로 끝나고 로드가 어떻게 걸렸다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이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 디벨롭먼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나 매트릭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CI/CD 환경 혹은 배포 환경 뭐 요 툴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처음에 배포를 데이터 빌드를 해가지고 배포를 할 때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개발팀의 인력들이 몰리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커피 한잔하고 뭐 어제 문제 발생했던 거 확인하고 코드 리뷰한 다음에 코드 열심히 짜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테스트 걸고 배포 빌드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 보면 우리의 개발 배포 서버들은 성능 어떠냐? 과연 잘 배포가 됐냐? 이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대에 인스턴트 늘려주면 되잖아요. 개발 서버의 성능을 더 늘려주고 놀고 있는 애 정보 하드웨어를 조금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뭐 약간 리밋을 조금 걸어둔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에 있는 시스템의 유기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용 절감에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버든이 생기는 시간을 줄여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고 시간이 좀 늘어나고 서비스로 넘어가는 시간이 더 줄어들잖아요. 결국에는 비즈니스 전체가 이 CI/CD 환경 툴 젠킨스의 부하가 얼마나 걸렸는지 페이지 듀티에서 배포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어느 정도의 뭐 로드가 걸렸었는지 스피너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데이터를 배포해서 넘겼는지 빌드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쭉 꼽아서 보기만 해도 야 바꿔야 되겠네. 야, 이걸 좀 바꿔봐. 이걸 좀 투자를 해봐. 라고 하면 비즈니스의 피드백 저 원이 지금 5개가 있는데 그 원들이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가면 고객한테 그게 내부 고객이든 서비스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외부 고객이든 그래서 보다 빠른 사이클을 노출하고 연동이나 보안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서로가 내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오늘은 바쁘지 않으면 다른 거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오늘은 오후에 배포하려고 했는데 배포 로드가 많이 걸려있네? 그러면 야 오늘은 그 시간 좀 지난 시간에 하면 좋겠네 라는 거를 해서 전반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제 개발 툴 컴포넌트가 왼쪽에 저런 형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웹훅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같은 거를 설치해서 스몰로직에 보내면 그걸 보여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먼트나 이렇게 파이 차트 2개가 있는데 붉은색이 보이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구나. 왜 페일러가 그렇게 많지? 72%가 왜 실패한 거지? 그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하면 이걸 고칠지. 아니야, 저건 뭐 그냥 테스트하느라 저번 주에 테스트하느라 그랬던 거야. 뭐 코드 잘못됐다. 원인 이미 파악했어. 넘겨. 그러면 뭐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식하고 액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시보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이미 템플릿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타임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AWS입니다. AWS와 쿠버네티스인데요.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AWS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AWS 너무 비싸요. 다른 거 좀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비싸게 쓰고 있는 AWS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고객들이 AWS 퍼블릭 환경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제로 그게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약간 컨선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AWS Observability를 사용하시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어느 부서에서 이 부서가 돈을 만드는 부서인데 AWS를 많이 쓰고 있으면 더 줘야죠. 근데 이 부서가 야 얘들은 뭐 그냥 뭐 잠깐 공지 띄우는 서버인데 왜 이렇게 왜 리소스도 많이 안 쓰고 왜 이렇게 많이 계약하고 있지?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그 AWS Observability의 사용률은 총무팀 혹은 전체 재무를 관리하는 팀에서 이걸 이해하고 보실 수 있으면 좀 빨간 부분 들어갔으니 여기는 이거 우리 영업 조직이 직접 붙어가는 서버인데 빨간색이네? 야 이거 왜 돈 더 안 써? 돈 더 줄게. 예산 넣을 테니까 빨리 써.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저빌리티는 이제 재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쪽인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이 지금 붉은색들이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저기다 파드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인데 그 서비스들이 붉은 애가 떴어요. 그러면 뭐 관리하시는 분이나 데브옵스 분들은 야, 내 거 진짜 바쁘다고 좀 고쳐줘 라고 야, 봐, 내 파드가 바쁘잖아. 이거 좀 어떻게 좀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인프라 팀에서 뭐 운영하는 팀에서 저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야, 좀 더 로드가 좀 더 좋은 데로 옮겨야 되겠네. 뭐 조금 더 세팅을 좋게 해줘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개발자와 운영자와 재무팀이랑 대표님이랑 다 같이 보고 컨셉션을 맞춘 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0입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이벤트 매니저먼트인데요. 인텔리전스 이벤트 매니저인데 지금 보시면 저 왼쪽에 원에 보시면 이제 아웃라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라이너가 보시는 것처럼 그 아웃라이너는 뭐냐면 우리의 패턴이에요. 저건 이제 24시간 패턴인데 저걸 이제 패턴을 바꾸면 우리의 그 보안을 확인해야 되는 장비에 대한 로고들을 매트릭을 가지고 오는 거에 어떤 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다음에 취약점 공격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되게 램프가 뜨는 거죠.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가 변경이 안 됩니다. 룰은 오른쪽에 있는 룰은 어떤 뭐가 들어오면 로그가 제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해. 요거는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요도나 이제 빨간색 몇 칸짜리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기능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한테만 뭐 팔았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는 개발은 그냥 조금만 하고 있어. 근데 야, 우리는 우리 회사에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보안이야. 근데 이 제품이 보안적인 효과가 있을까? 라고 보면 야 그래 너 보안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를 뭐 알라스카라고 하는 곳에서 설치했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했었다라는 거. 그다음 PCI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우린 보안 규격을 점검하는 확인하는 툴이 꼭 필요한데 너희 걸 쓸 수 있어? 예, 저희가 PCI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고 데브옵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IoT는 이제 저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스마트띵스는 삼성의 스마트띵스거든요. 스마트띵스는 IoT 모니터링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다양한 사용 유저 케이스 그래서 또 다양한 고객들 좀 2,000여 개의 고객이 있어서 그 고객들이 어떤 패턴으로 쓰고 있는 거를 우리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를 믿으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고객사를 삼성전자를 소개해 주실 건데 네네. 발표를 듣다가 제가 좀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이런 그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외에 전통적인 레거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스몰로직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가능하면 클라우드로 오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는 성능이 필요할 때 쭉 갑자기 이게 쭉 스케일아웃해서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근데 이제 내부에 쓰시는 고객들은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주변에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라고 설명드렸을 때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컬렉터를 설치하신 다음에 그 컬렉터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뭐 시스 로그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윈도우즈 로그 이런 것, 이벤트 로그, 뭐 방화벽 로그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으시면 그게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 웹 UI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데이터를 이제 SaaS 쪽으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효용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제품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aaS 서비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데이터를 보내실 때 필터링을 거실 수 있어요. 컬렉터에서 어떤 정보, 뭐 중요한 정보 있으실 수 있어요. IP 정보나 아니면 뭐 호스트 정보나 혹은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패턴으로 다 막아서 다 그 라인을 안 보내실 수도 있고 그 라인의 특정의 부분 필터링만 걸어서 매스킹만 걸어서 보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서비스도 원활하게 저희가 스몰로직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뭐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뭐 인텔리전스를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러면은 그 고객 사례 중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스몰로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사례를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삼성전자는 크게는 이제 두 개 업무를 쓰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거는 지금 이제 스마트띵스라고 하는 업무고요. 스마트띵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빅스비하고 유사한데 그 구글의 아마존 알렉사랑 구글의 홈팟 같은 거랑 똑같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보이시는 IoT 장비들을 로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포트하거나, 왜냐면 IoT가 실제 동작하면 그 동작한 결과를 서비스로 와야 되잖아요. 저기서는 이제 트리거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 서비스를 스마트띵스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스몰로직을 쓰신 거예요. 스몰로직을 썼더니 뭐 보시는 것처럼 MTTR은 MTTR,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식하고 문제를 리졸브 하는데 92% 정도 이제 개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IoT 장비다 보니까 저런 수많은 IoT 장비들 데이터를 엄청 보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디바이스나 혹은 뭐 어디 동작하고 있는 디바이스들 전부 다 데이터를 보내는데 장애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걸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찾아도 어마어마한 로고를 계속 떨어뜨리니까 그 로고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를 사람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띵스가 또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과금을 하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려면 과금 시스템이랑 장비의 로고랑 또 다르니까 그 연관성을 머신러닝 베이스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띵스의 스케일리빌티, 그러니까 툴이 계속 늘어남에도 만들어낸 로고들을 받아오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스케일 아웃하면서 그걸 대응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피크 타임 기준이 아닌 그 토탈 데이터 에버리지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로버트 파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행사에서 삼성 스마트띵스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셨고요. TCO도 굉장히 토탈 투자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핵심은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실시간 처리. 문제가 아까 보였던 것처럼 IoT 장비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이슈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야, 빨리 파악해봐. 그래서 통합 플랫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IoT 장비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 IoT 장비들이 스마트띵스 클라우드로 들어갈 겁니다. 보면 이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마트 컬렉터가 있고, 오토메이션 서비스가 있고, 워크페이스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 로고들을 스몰로직으로 보내서 스몰로직에서 그 정보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문제점과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게, 인식할 수 있게 쉽게 표시를 해주면 그 표시된 걸 보고 시간을 줄이는 거죠. 서비스를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는
맥커리. 예, 맥커리 뱅크인데 맥커리 뱅크는 굉장히 그 쿠버네티스 혹은 컨테이너, 클라우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굉장히 디지털 뱅크에서 되게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고요. 맥커리 뱅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서 굉장히 크게 호주의 넘버원이고요. 넘버원 기업이고 50년이 넘은 기업이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2015년도에 그 디지털 뱅크라고 본인들이 디지털 뱅크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을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화 하려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다 디지털로 돼 있고 업무는 전부 24시간 24시간 업무. 왜냐면 글로벌 뱅크로도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은 제가 알기로 론 서비스 같은 걸 처음에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컨테이너로 바꿨던 거는. 기존에도 이미 디지털 뱅크에 대한 준비는 해오고 있었고 24시간 노 브랜치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컨테이너 베이스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다고 하고 24시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 고객 문의가 발생할 수 있고 월드와이드하게 뱅킹 업무를 하니까 24시간 오스트리아가 잠든 다음에도 왜 다른 나라에서도 서포트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커리 뱅크의 이제 좀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컬처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컬처. 그리고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매저먼트 쉐어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디지털 뱅크로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데브옵스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거, 그 다음에 어자일리티 환경을 운영해야 되고 그게 린 프로세스를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잘 몰랐을 때 다른 기업의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랩 같은 것들을 잘 받아와서 그거를 정착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어링인데, 저 쉐어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널리지 쉐어링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그래서 디지털 뱅크로서 간 거의 가장 핵심은 데브옵스 환경과 에자일 환경이었다는 거고, 결국 그 환경에 따라온 건 부산물은 굉장히 많은 릴리즈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 아까 로켓 배송하는 업체에서는 2018년도 이미 300여 개의 릴리즈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뱅크로 간 그 맥커리 뱅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개. 하루에 100개 이상 정도의 릴리즈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걸 바꾸면 그걸 배포하는데 툴들도 로고를 떨어뜨릴 거고, 실제로 서비스가 다시 들어오면 서비스도 들어올 거고, 그 서비스가 기존 배포반의 서비스도 로고를 떨어뜨릴 거고, 고객이 새로운 서비스에 붙었을 때 또 로고도 들어올 거잖아요. 그 패턴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디지털 뱅크로 가면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이들이 선택한 기술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그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뭘 했다라는 거고,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 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모바일 앱, 서비스 센터, 폰뱅킹, 파트너스, 오픈 API. 그러니까 디지털 뱅크 플랫폼을 다 클라우드에 올렸다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AWS와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카산드라 DB,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이런 걸 다 가지고 했고, 여기서 이들이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AWS 좋은데 AWS만 너무 쓰니까 구글 클라우드도 같이 써야 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뒀던 각 업무에서 나오는 그 로고들을 다 스몰로직으로 보내는 거죠. 다 저렇게. 디지털 뱅크이기 때문에 중요한 민감 정보도 있을 거고, 트랜잭션 정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필터링 해가지고 스몰로직에 비즈니스의 추이,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로그, 에러, 그 다음에 성능 분포도, 이런 것들은 정보는 전부 다 스몰로직으로 보내서 사스 서비스에 보내서 거기서 정보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개발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관계자, 보안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대표님, 팀장님, 임원님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으로 지금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코어 뱅킹 데이터베이스랑 코어 뱅킹 API가 있습니다. 저게 아까 문의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있던 리가시 솔루션들의 로고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왼쪽에 있는 뭐 WAF나 뭐 로드 밸런서나 게이트웨이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나 API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이니까 서비스에 붙어 있는 프론트 엔드 단위니까 그렇게 되지만 안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이 될 수 있는 코어 내부에 있는 내부 인터널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로고들도 같이 다 모아서 트랜잭션 추이를 분석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구글 처음에 AWS를 쓰고 있을 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뭐 한 대의 서버에 있던 걸 두 대의 서버로 분산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분리하거나 하면 보통은 이제 PM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옮긴 다음에 올려서 테스트하고 잘 되는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맥커리 뱅크는 그러지 않았어요. 맥커리 뱅크는 AWS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분산할 때, 그러니까 전부를 다 분할하는 게 아니라 두 양쪽을 다 멀티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써서 밴드를 하기는 이제 피하려고 뭐 AWS도 쓰고 구글 클라우드도 쓰고 해서 쓸 때 그걸 동시에 올린 다음에 직접 한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를 넓히면서 그걸 어떻게 트랜잭션 추이를 받냐? AWS도 지원하고 구글 클라우드 지원하는 스몰 로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양쪽의 컨테이너의 상황을 다 확인을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냐, 뭐 이렇게 나타났냐 하면서 실제로 제로 다운 타임의 트랜잭션 TPS 2000 TPS 이상의 트랜잭션을 만들면서 100% 스무싱하게 넘겼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이 대시보드 하나를 가지고 AWS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둘 다 같이 해서 보고 이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넘어가고 있는지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커리 뱅크의 수석 담당자에 의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계속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식,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대응하고 그래 그건 대응해야지, 아니야 그건 뭐 별 문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 트랜잭션 때 하자, 뭐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하자라고 정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보안 사고나 무슨 장애를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경우 혹은 효율성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데 하지 않을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개발자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보이면 다들 성실히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스몰 로직이 중요한 장점은 그게 발생했는지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컬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맥커리 뱅크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브릿지라고 하면 일종의 워룸 같은 거를 만든 거죠. 워룸 같은 거를 만들고 그 팀에는 이제 여러 멤버들을, 개발자 멤버들을 쭉 다 넣는 거죠. 개발자 넣고 이해관계자들을 넣고 그거를 브릿지로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뭔가 바꿀 거예요 라고 탁 하면 이번 주에 이 영업 쪽에 조직에 뭐가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영업 조직에 미리 해놓겠습니다 라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저표, 추이. 저번 달의 추이를 보니까 25일 날 높아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개발자가 할 수도 있고 그 운영팀을 할 수도 있고 세일즈 팀장이 매주 받는 위클리 레포트나 이런 것을 대시보드를 보고 그 대시보드 화면 붙여놓고 이래서 이번 주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하지 맙시다. 이번 주에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라서 비즈니스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거 보니까 높아졌던데 작년도에 매출표랑 실제로 서버의 노드 항상수나 이런 거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장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브릿지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페이스북 봇을 만들어서 저게 튀는 게 발생했을 때 페이스북으로 해당 담당자 혹은 관계자들한테 화면을 띄워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 화면을. 그 채팅창에다가 페이스북 화면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왜? 맥커리 뱅크는 24시간 365일 비즈니스를 하는 트래픽을 관제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컬처인 거죠. 결국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하나의 뷰로 클라우드에 적합한 로깅 매트릭 솔루션을 가지고 스몰 로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우리 대표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건데 TV를 다셨대요. 호주 그 맥커리 뱅크에. 그 TV에 다는데 우리가 보통 큰 모니터에는 이제 간제를 다는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트래픽을 다는 거죠. 비즈니스 트래픽을 달아서 로드 밸런스에 얼만큼 트래픽이 들어와서 처리가 잘 되고 있어.
오늘 하루의 비즈니스 로직은 이렇게 됐고 추이가 이래. 이런 화면을 띄워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임원이나 대표가 지나갈 때 야, 이 표가 좀 맞는 거야? 어제랑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슬라이드를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개발자나 담당 팀장이 그거는 진행 중이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라고 비즈니스를 같이 본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보고 비즈니스의 트래픽 변화, 추이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고.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저희 시청하시는 담당자분 혹은 뭐 임원분, 대표님들께서는 스모로직 코리아닷컴에 가셔서 저기 지금 무료 평가판을 설치하셔서 왼쪽에 보이는 저런 화면들을 우리 어플리케이션 로고들 좀 심어보거나 우리가 간단히 테스트를 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SaaS이기 때문에 무료 트라이얼을 쓰실 수 있어요. 무료 트라이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료 트라이얼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용법이나 이런 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되어 있어서 좀 왼쪽에 보이는 저는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것도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돌아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제품을 좀 더 쓰게 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맥커리 뱅크의 사례인데, 맥커리 뱅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컬처를 좀 바꾸고 있었는데, 좋았던 점이 저희한테 피드백 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스모로직 그 로그인 하셔서 트라이에 들어가 보시면 트레이닝 세션이 그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 안에 가시면 저기 지금 그 푸른색으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떠 있는데, 저거를 핸즈온 할 수 있는 환경이라, 그 다음에 서티를 무료로 따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런 것들을 즉 간단한 쿼리문을 짜고 그 화면을 어떻게 띄우는지를 쉽게 배우실 수 있어서, 그거를 여러 조직의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대시보드를 맨날 보던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닌 그냥 재무 담당자가 저 그림은 좀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좀 넣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어때요? 라고 오히려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감각은 개발 코드를 만드시는 분이나 그다음 뭐 인프라 운영하시는 오퍼레이션이나 시큐리티 분들보다는 뭐 재무나 그다음에 상품 개발 서비스 쪽 이런 분들 훨씬 더 많이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대시보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런 그 널리지 베이스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블로그를 가지고 내부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써서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 화면을 썼더니 이렇게 해서 좋더라. 결국은 뭐냐면 저게 이 문화가 같이 모이면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변경되어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거죠. 결국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1등은 무조건 50% 이상 가져가거든요. 그 나머지 50%나 그 이하를 가지고 2등부터 100등까지 나눠가지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1등 할 수가 없다면 거의 계속 1등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바꿔야 되고,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바꾸거나 효율성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많이 사라진 회사들처럼 우리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솔루션을, 사스 서비스를 한번 도입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 네.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데모는 로그를 줄이는 거랑 비교하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가장 근간이 되는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2017년도에 저희 그 담당자분이 레코딩한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로고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로고 이제 일단 모인 거고요. 저희 쪽에 모인 건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예, 이게 뭔지가 찾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거 뭐냐면 이거를 이제 VI 같은 거 띄워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죠? 예. 59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59페이지가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보면 날짜도 있게 되고. 예. 이제 로고 리듀스를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딱 누르면 이게 머신러닝 베이스로 얘가 미리 계산한 거 보여줄 겁니다. 보시면 아까 59페이지였거든요. 네. 지금 보십시오.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달러 데이터라고 하는 패턴으로 쭉 700개가 있고 300개가 있고 149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어쩌다 하나씩 생긴 애들, 숫자가 되게 적은 애들. 예. 이렇게 해서 걔가 어떻게 뭐가 반영되는지 본방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솔루션을 이제 처음 딱 접했을 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맨날 내가 몇 시간씩, 만약 내가 이미 예전에 엔지니어 한 15년 전 엔지니어 했을 때 이 제품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저는 완전 대박이지 않았을까. 로그 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이제 1분 단위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로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로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고 보신 것처럼 야 뭐 59페이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두 페이지 팍 줄어드니까 야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자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 24시간 전에 내가 조금 전에 찍었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컴페어를 하는 거예요. 네. 봤더니 24시간 전에 내가 받아 지금 이 로그 파일이랑 24시간 전에 로그 파일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얘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밑에 애들은 변화가 없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쟤들이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쟤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구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애들. 그렇죠. 이게 된 애는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이거 이슈가 발생한 거죠. 이제 보시면 이제 저게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쿼리 문이에요. 저게 저희 로그 컴페어라고 하는 그 커맨드 한 줄 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로그 컴페어를 하는데 24시간 단위로 내가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어제랑 오늘이랑 딱 달라진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드는 방식이 지금 커맨드 3줄이에요. 그랬더니 저거 하나 달라진 거죠. 네. 그레이 시그너처로 딱 뜨지 않습니까? 요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함으로 해서 로고 리듀스랑 로고 컴페어 두 개만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이 로그를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일단 스무로즈 보내기만 하면 요거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니면 오늘 내가 당장 무슨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면 로고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이 텍스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보시긴 좀 편한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 로고 리듀스를 걸 거고요. 시간 단위 로고 리듀스를 거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타임은 1분 단위로 걸고 1분 단위 발생한 것 중에 유사한 패턴은 다 없애고 그다음에 탁 나타나는 애들. 여기 보시면 이제 모양이 다른 애들을 보이는 거죠.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저 보통 이제 이렇게 레포트를 만들 때 보면 이제 저는 시큐리티 엔지니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요거 가지고 백데이터를 로고를 쫙 만들어 가지고 쑥 수집을 하세요. 수집을 한 다음에 요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튼 하나 누른 거거든요. 저절로. 그쵸.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이게 패턴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 화면을 내가 대시보드로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Add to 대시보드라고 있거든요. 그 버튼 누르면 내가 맨 처음 로그인한 화면에 대시보드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분 단위로 이걸 찍은 거죠. 1분 단위로 내가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UI에 도큐먼트랑 이제 여기 보시면 랩이 있거든요. 랩 튜토리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 리듀스 기능 하나만으로도 스무로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눈이 확 가지 않습니까? 59페이지짜리 데이터라고 저거 뭐야? 뭐 눈에 깨알처럼 보이던 게 리듀스 버튼 하나 누르니까 쫙 해서 2페이지를 만들고 이건 700개고 이건 300개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의 지속적인 운영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스모로즈 코리아 천상진 이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